특히나 오늘 뉴스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리플 XRP가 드디어 이더리움 개발자 풀에 손을 뻗었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저도 처음 보고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경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려 볼게요. 리플이 지난 6월 30일경에 메인넷의 EVM 사이드 체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부터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던 어플이나 디파이들을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거의 붙여넣기 하듯이 XRP 원장에서도 돌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수수료는 전부 다 여기서 XRP로서 결제가 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거는 진짜 큰 그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더리움에는 월간 활성 개발자가 약 5,8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XRP 원장 같은 경우는 2,800명 선이죠. 근데 이 개발자들 중에 5%만 넘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리플 레저 개발자 숫자가 10%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10에서 15% 정도만 흡수하더라도 별도 비용도 없이 생태계 자체가 완벽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임, NFT, 디파이 이런 프로젝트들이 한 방에 리플 레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XRP를 그냥 송금 전용 코인 정도로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인식들을 완벽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XRP가 이제 결제망을 넘어가지고 플랫폼 생태계까지도 품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의 네트워크 가치 그리고 실제 수요에도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브릿지 보안 문제, 유동성 분산 같은 것들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이더리움의 절반도 안 되는 XRP가 이제 동일한 개발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는 솔직히 무시하기 힘든 변화인 것도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뉴스 자체가 단기 가격을 당장 움직이는 이벤트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XRP가 결제 코인에서 플랫폼 자산으로서 진화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보다는 역할과 구조로서 XRP를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솔직히 조금 설렜습니다. 이런 변화가 조용하게 시작되는 순간 그때부터 나중에는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리플이 글로벌 비상장 기업 순위에서 23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시장 조사 기관 CB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리플의 기업 가치는 약 150억 달러, 한화로 봤을 때 20조 원 규모로서 평가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스웨덴의 유명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라거나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보다도 앞서는 순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코인 회사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금융의 인프라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다. 이 점이 핵심인 거고, 이번 순위에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익숙한 이름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NFT 마켓 오픈시, 그리고 채굴 장비 업체 비트메인, 거래소 쿠코인, 해당 기업들이 함께 포함이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리플의 위치가 눈에 띄는 이유는요, 이 회사가 단순하게 코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기관과 연결된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면서 금융의 백엔드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돈을 더 빠르고 싸게 옮기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자분들께서 리플의 IPO, 즉 주식시장 상장을 기다리고 계시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측에서는 2020년에 리플이 업계 최초로 상장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남긴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 SEC랑 소송 자체가 길어졌었죠. 그러면서 상장이 자연스럽게 미뤄졌었고, 지금은 소송이 사실상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요. 회사가 이미 충분한 자금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IPO로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과연 뭘 의미를 할까요? XRP의 단기 가격을 바로 끌어올릴 이슈는 아니겠지만 구조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흐름인 거고, 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요, XRP라는 토큰이 결제 브릿지 자산으로서 빠르고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겠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 참여, 제도권 진입, ETF 연계까지 전부 다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목할 만한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 자체가 단순하게 순위 하나 올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리플이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당장의 가격보다 구조와 역할에 주목하셔야 될 타이밍이고,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XRP는 시장에서 점점 더 신뢰받는 자산으로서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온체인 지표를 살펴봤을 때 최근에 일주일 동안 XRP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묘한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살아났었지만 정작 스팟 시장에서는 자금 자체가 꾸준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흔하지가 않은데요. 겉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지만요, 실제 돈들은 아직까지 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온체인 데이터들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지난주 당시 XRP의 테이커 바이 앤 셀드 비율은요, 7월 10일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로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지표가 양수로 돌아섰다는 것은 현재 선물 시장에서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보다 많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XRP에 대해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라이브 라인리스 지표는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장기 보유자들이 코인을 내다 팔기보다는 그대로 오히려 꽁꽁 감춰두고 보유하거나 현재 XRP를 축적하고 모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XRP를 팔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스팟 시장의 자금 흐름은 사뭇 다릅니다. 지난 7월 말 이후에 약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들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고요. 이런 것들이 매도세가 우위에 있다는 뜻인 거고 외부 자금들이 여전히 관망 중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티메이트 레버리지 레티오, 즉 레버리지 비율은요. 현재 시점 0.36 수준까지도 낮아진 상황인데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빛을 내서라도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눈치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XRP가 단기적으로 횡보세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쪽에선 매수세가 붙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는 이런 불균형이 지금 시장의 본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횡보세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랑 심리가 먼저 움직이고요. 또 스팟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반대로 스팟에서 돈이 빠진다라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중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단단히 쥐면서 이렇게 축적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체인 지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후속 영상 통해서 리플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릴 예정이고 단기 전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3달러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만 되주면요. 3.22달러에서 3.33달러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2.71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2.5달러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하루짜리 변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물 매수세, 중장기 보유자의 축적들, 그리고 외부 자금의 관망 이 세 가지 흐름들이 한 곳에서 만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는 보통 다음에 큰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심리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점 리플 XRP는 폭풍 전의 고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 일주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XRP 시장에서 투자 심리의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 살아나는 매수세들, 그리고 조용히 모아나가고 있는 중장기 보유자들, 그리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외부 자금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각각의 세력들이 상당히 큰 지금 이 시점, 다음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외부 자금의 유입들, 그리고 규제 리스크 해소, 그리고 리플의 공급 관리 전략까지도 지켜보신다면요. 이런 흐름들이 중장기적인 추세로서 이어질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하실 거고, 지금은 단순한 단기 변동이 아니라 시장이 다음 큰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수 행정명령 준비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요. 시장 횡보세 자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측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차별하는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까지도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온 상황이고,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을 이유 없이 배제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만약에 이 명령이 실행이 되면은 미국 내부 암호화폐 기업의 금융 접근성 자체가 크게 개선이 가능할 겁니다. 글로벌 규제 흐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슈로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 해킹 조직의 올해 성적이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가짜 IT 채용 제한을 미끼로써 올해에만 2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24년 일본 DMM 비트코인 사건, 그리고 2025년 바이비트 해킹까지도 모두 다 배후로 지목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큰 문제는 이런 공격 패턴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거래소라거나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들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실제 사용 테스트가 시작이 되면서 국내 프로젝트 펜시가 이니텍과 함께 KRWIN이라는 여러가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시범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하게 가상자산 실험이 아니라 관광, 콘텐츠, 송금 같은 이렇게 실물 경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첫 번째 케이스라는 점인데요. 만약에 연말까지도 본 발행이 진행이 되면은 원화 기반의 디지털 결제 생태계가 활짝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횡보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 흐름들 따라가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옛날부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비트코인 고래들이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번에 무려 14년 만에 깨어난 고래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108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윈터뮤트 관련된 지갑으로 이체를 했는데요.
대규모 매도 시그널의 가능성까지도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중장기 휴면 지갑들이 깨어난 뒤에 단기 변동성들이 커졌던 사례가 있었죠. 오늘 시장 심리를 흔들 수 있는 포인트로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장 단기 반등 이후에 횡보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지는 국면에서 재차 대응 브리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 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